무조건 얘랑만 다른 색칠하면 되고. 그래서 대칭형은 4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거만 잘 보면 돼. 그리고 여기가 더 몇 개가 붙어가 있어도 그래서 항상 대칭형 문제 먼저 어떻게 옆에가 막 붙어있고 막 해도 여기가 한 칸이 더 붙어있을 수도 있어. 한 칸이 더 붙어있을 수 있으면 여기 대칭형을 먼저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다. 한쪽을 먼저 대칭형으로 따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제일 기본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디에 붙거나 말하면 이제 복잡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씩 잘 세야 되는데 항상 색칠하기 문제는 그냥 한 방향 닿는 면을 기준으로 한 방향으로 돌리는 대칭형이 아닌 문제랑 마주 보는 게 서로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이렇게 대칭형의 형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해줘라. 알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대칭형에까지가 이제 색칠하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형도, 교란 순열에 대해서 이제 수형도, 교란 순열. 자, 수형도는 가지치기. 중학교 때 이제 가지치기 이렇게 하는 거지. 가지치기 하나씩 세서 가는 거. 하나씩 세서 가는 거. 자, 그럼 이게 수형도인데.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형도인데, 자, 수형도는, 이제 수형도, 그래서 지어도 되지? 그래서, 자, 수형도는, 자, 얘 보면, 이 수형도, 교란순열, 이제 교란순열, 수형도는, 자, 이 수형도 문제가, 교란순열 문제가 뭐냐면,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 3명이 있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는데 여기가 자기 자리가 맨 처음에 앉아있어. 여기 자기 자리에. 그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이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 자리를 다시 앉아. 자리를 다시 앉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누구도 자기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럼 어느 누구도 자기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누가 올 수 있어?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지. 그럼 여기에 B가 오면 여기는 뭐가 돼? C, A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여기 C가 오면 A,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몇 가지 나와? 2가지 나오지. 그 다음에 만약에 2명이면 A, B 2명밖에 없으면 몇 가지 나와? 1가지 나오겠지. 그럼 4명이면 A, B, C, D면 4명이면 우선 여기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지.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B가 온 거를 따져보자고. B가 오면 여기에 누가 올 수 있어? A 올 수 있지. B, A, D, C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 C도 올 수 있지. C가 오면 D, A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D가 오면 A, C 이렇게 되지. 그래서 몇 가지 나와? 3가지 나오지. 그래서 여기에 B가 왔을 때 3가지, C가 와도 3가지, D가 와도 3가지 해서 9가지. 그래서 얘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명. 이 교란순열 문제는 그래 이거 지워보면 되지? 이거 지워보면 되지? 자, 교란순열 문제는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일 때 쭉 가는데 보통 5명일 때까지밖에 문제가 안 나옵니다. 5명일 때까지밖에. 그래서 A 2명, 3명, 4명, 5명 돼. 아까 2명이면 둘이 자리 바꾸는 거니까 한 가지였지. 그 다음에 3명 아까 몇 가지였냐 시연아? 3명이 몇 가지였어? 2가지. 4명이 몇 가지였어? 9가지. 3 곱하기 3에서 9가지. 자, 얘가 그래서 그럼 이제 5명이면 자 하은이가 5명이면 몇 가지냐 하나? 규칙이 있지요. 5명 딱 나오는 5명까지밖에 안 나와. 자, 얘랑 얘 더하면 얼마야? 얘랑 곱하면 9. 얘랑 얘 더하면 11. 11. 이 둘이 더하면 4 곱하면
44. 그럼 6명도 둘이 더하고 5 곱해라. 53 곱하기 5. 근데 물론 6명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가 가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교란 순열의 형태 문제다. 해서 1, 2, 9, 44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그냥 1, 2, 9, 44. 그래서 딱 5명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문제가 얘는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교란이 되는 거는 5명까지밖에 안 나와.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7명이 있어, 진리야. 7명이 있어.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자기 자리로 가고 나머지 5명은 다 다른 자리로 가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7명 중에서 2명 자기 자리 간에 선택을 하고, 그럼 선택을 하니까 그것도 이거 조합 좀 이따 하면 되지만 7시 쓰고 나머지 5명 교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명이 있는데 몇 명 중에서 몇 명은 그거 뭐 자기 거로 자기 자리로 그대로 가고 나머지만 다 바뀌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요렇게 해서 아마 해송고에서 한번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를 이렇게 7명인가 8명인가 해서 그렇게 냈던 거로. 자, 그래서 문제가 막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교란순열은 1, 2, 9, 44. 요거만 이제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보면, 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은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 자, 이제 피보나치 수열. 이거는 수열 문제인데, 수를 늘어놓는 수열의 문제인데, 피보나치 수열도 근데 보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에서 원래는 확통 단원 문제인데, 그거를 고등수학에서 내는 경우도 있어. 고등수학 문제도 있으니까.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씩 세서 따지라 이거야. 이때는. 자, 그럼 피보나치 수열의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한 걸음 또는 2걸음에 올라가는 방법. 한 걸음 또는 2걸음에 올라가는 방법의 수. 이런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전체 긴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 안에 1칸짜리 또는 2칸짜리를 집어넣는 방법의 수, 이런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냥 계단 올라가는 문제를 계단 올라가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방법의 수, 또 토끼는 항상 토끼를 한 마리씩 낳습니다. 이 한 마리씩 낳는, 그렇게 해서 한 마리씩 낳고 또 여기서 짝을 져서 한 마리씩 낳고, 그것도 피보나치 수열. 토끼가 토끼를 낳는 것도. 그거는 예전에 인왕공과에서 문제를 한번 냈었는데. 그래서 그게 토끼가 토끼를 낳는 것도 이제 그건 피보나치 수열의 형태다. 자, 그래서 얘는 그 피보나치 수열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계단이야, 이제 계단을 한 걸음 또는 2걸음에 올라가는 거야. 자, 계단이 1칸짜리야.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지. 자, 계단이 2개야.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2가지. 그치? 1칸씩 올라가거나, 한 번에 올라가거나. 자, 계단이 3개면, 몇 가지? 3가지. 1칸씩 올라가거나, 2칸을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나, 여기서 2칸을 한 번에 올라가나. 3가지. 1, 2, 3, 그냥 이렇게 너무 평범하게 가나? 자, 그럼 4칸이면 몇 가지입니까? 2개짜리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한 칸씩. 하나, 넷. 그 다음 둘. 그래서 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가는데, 그럼 이제 한 칸 더 있으면 3개 이제 귀찮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랑 얘 더하면 얼마입니까? 3. 얘랑 얘 더하면 5. 얘랑 얘 더하면 8. 얘랑 얘 더하면, 그럼 한 번 더 더하면 21. 그래서 7칸이다. 계단이 7칸이다 하면 21가지다. 그래서 이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세하는 거. 그럼 뭐 이게 7칸이건 뭐 8칸이건 9칸이건 그렇게만 하나씩 하나씩 세가면 해줄 수가 있지. 그래서 요 문제가 피보나치 수열의 형태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그 관계만 기억하면 별 얘기가 아니야. 응? 왜 이상해? 응? 아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피보나치 수열은 계단 문제. 계단을 한 걸음 또는 두 걸음에 올라가는 경우수. 그래서 보통 학교들에서 문제가 내는 게 계단 올라가는 문제로 거의 대부분이네. 그냥 계단을 한 걸음 또는 두 걸음으로 올라가는 거. 또는 한 걸음 또는 두 걸음 또는 세 걸음으로 올라가는 거. 세 걸음까지 가면 3개씩 더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도 그건 간혹 한번 그것도 간혹 뭐 그 세 칸짜리는 간혹 내는데 그것도 거의 내는 경우는 없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총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해야 될 게 순열과 조합이 있습니다. 순열과 조합. 그럼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자, 하리나, 사람이 5명이 있어.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어떻게 해? 그냥 20가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20가지? 그냥 5 곱하기 4. 그냥 이거잖아. 반장 1명, 부반장 1명, 5 곱하기 4지. 그럼 5명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하면 5 곱하기 4 이렇게 가는데 5명에서 대표 2명을 뽑아. 대표 2명을 뽑으면 어떻게 쓰시나? 대표 2명 뽑는 거는 5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 거. 5명 중에서 대표 2명.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했잖아. 5명이 대표 2명 뽑는 거 어떻게 했어? 5 곱하기 4 했는데 대표니까 둘이가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서 나누기 2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만약에 3명을 뽑으면 3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고, 그래서 이걸 6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제 5명을 뽑아서 이제 이렇게 반장하고 부반장은 A가 반장되고 B가 부반장되는 거라. A가 부반장이고 B가 반장되는 거라. 엄연히 다른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이 뽑았는데 둘이 순서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얘가 그냥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얘가 말로써 나타내면 얘가 순열이고 얘는 둘이 구분이 안 되잖아. 구분이 뽑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게 조합이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순서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서 쉽게 생각해서 얘를 뽑아놨을 때 이렇게 뽑아놨을 때 그 뽑아놓은 애를 배열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뽑아놓고 배열을 하면 순열이 되는 거고 단순히 뽑기만 하면 조합이야. 그러면 원래는 단순히 뽑기만 하니까 조합이 먼저야 될 거 아니야. 조합이 먼저인데 왜 순서가 순열과 조합으로 가 있느냐? 순열은 단순히 계산하기가 편해서 그냥 하나씩 그냥 곱해가면 나누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씩 곱해가기 때문에 순열이 단순히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그냥 순열이 먼저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순열과 조합에서는 순서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니까. 그래서 얘만 이제 순열과 조합은 얘를 봤을 때 딱 뽑았을 때 두 개를 몇 개를 뽑았는데 걔네들끼리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구분만 잘하면 돼. 순열 조합 뭐가 순열이고 뭐가 조합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구분할 줄 아는 거. 그거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씩 정리를 해가도록 하자고. 알겠습니까?